안녕하세요. 주식 포트폴리오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저평가된 미국 배당주 세 종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주가가 많이 지지부진한 미국 제약주 위주로 구성해 봤고, 이 중에는 최근 배당률이 거의 6%까지 올라온 종목도 있기 때문에 고배당주로서 접근하기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약주는 대부분 경기를 많이 타지 않는 방어주 성격을 띠기 때문에 배당주 투자 목적에 아주 잘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종목부터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종목은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입니다. 티커로 BMI는 주가 차트를 보이다시피 꾸준히 상승해온 종목이지만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최근 1년 동안만 해도 무려 34.8%나 하락하였죠. 과거 60달러 정도 하던 주가가 현재는 42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BMI의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요 약품에 특허 만료가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BMI의 혈전 치료제인 엘리퀴스와 면역 치료제인 옵디보는 각각 2027년, 2028년부터 특허 만료가 시작되기 때문에 벌써 만료까지 3년, 4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특허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두 제품은 현재 매출에서 각각 20% 정도씩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시장의 반응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여러 바이오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신약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수한 기업들 목록을 보면 각각 표적항암제, 조현병 치료제, 방사성 의약품에 특화된 기업들이며 올해에도 시스트 이뮨으로부터 ADC 기술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으로 BMI의 올해 가이던스를 보면 EPS가 0.4달러에서 0.7달러가 예상되는데 여기서 인수금액 등을 제외한 EPS는 7달러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올해에는 인수에 많은 금액을 투자했다는 것이고 이번 1분기 실적 요약을 간단히 보면 환율 영향을 제외한 매출 성장률은 성장 포트폴리오가 11%, 레거시 포트폴리오가 3%로 전체적인 매출은 전년도기 대비 6% 증가했습니다. 특히 아래의 5가지 약품의 매출이 50% 이상씩 증가했다고 강조하고 있고 최근 R&D 내용과 인수 내역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당 관련 내용을 보면 BMI의 현재 배당률은 5.69%이며 배당 내역을 보이다시피 배당금은 계속 인상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배당금은 전년 대비 5.26% 증가하였으며 배당금은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초를 기준일로 하여 2월, 5월, 8월, 11월 초에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BMI는 배당금을 계속 인상해주는 기업이지만 시장의 우려 속에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며 배당률이 5%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배당 매력도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배당률 차트를 보더라도 현재 수치는 과거 3%대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수치라면 개인적으로는 분할 매수로 접근할 만하다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수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을 보면 올해에는 인수금액 등의 일회성 비용이 많이 발생되어 75배라는 수치가 나오지만 내년 PER로 보면 6.1배로 굉장히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특허 완료 등으로 많은 우려가 껴있다 보니 저렴하게 거래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겠지요. 하지만 현재 BMI의 밸류에이션은 이익이 반토막 난다고 가정해서 계산을 해봐도 다른 주요 제약 기업들에 비해 저평가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장에서 여전히 성장성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최근 M&A를 많이 진행하긴 했지만 장기적 성과에서는 다른 제약 기업들이 더 좋을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현재 구간은 과도한 저평가 구간이라 판단되기에 BMI에 딱히 큰 리스크가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배당률이 5%를 넘은 만큼 단순히 배당만 받을 목적으로 접근해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다음 저평가 미국 배당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존슨앤존슨입니다. 디커로 J&J는 꾸준히 우상향을 해온 든든한 제약 배당주입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은 주가가 계속 횡보하고 있는데요. 과거 5년 동안은 주가가 5.68% 오르는 데 그쳤고 1년 동안은 오히려 주가가 10%가량 하락하였습니다. 이처럼 J&J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주요 약물 중 하나인 스텔라라의 특허 만료가 2025년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이 되면 미국 시장에서 독점권을 잃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바이오 시밀러와의 경쟁으로 매출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텔라라의 기준은 작년 기준으로 전체의 13% 정도를 차지했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앞에서 본 BMI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무시하기 힘든 수치인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존슨앤존슨의 경우 코로나 백신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전체 매출 성장이 희석되는 악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1분기 실적을 보면 환율 영향을 제외하고 미국 지역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하였고 미국 외 전 세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백신 매출을 제외하면 전체 매출은 7.6%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번 1분기 EPS는 전년도보다 12.8%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존슨앤존슨의 사업 부문은 크게 제약 부문과 의료기기 부문으로 나뉘는데 현재의 매출 비중을 기준으로 약 60%가 제약 부문이고 나머지 40% 정도가 의료기기 부문입니다. 각 사업 부문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률은 제약 부문이 8%, 의료기기 부문이 6%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J&J가 인수한 기업들의 목록을 보면 신방세동, ADC, 심혈관, 아토피 피부염 등의 특화된 기업들을 인수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4월에 꽤나 큰 규모로 인수한 쇼크웨이브 메디컬의 경우 과거 5년 동안 매출이 매년 연평균 50% 이상씩 증가했던 기업으로 이러한 기업들이 하나둘씩 쌓여 향후 존슨앤존슨의 주력 수익 창출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이처럼 존슨앤존슨도 역시나 여러 기업들을 인수하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J&J의 올해 가이던스를 보면 슈크웨이브 메디컬, 프로테올로직스의 인수 영향을 제외했을 때의 기준으로 전체적인 매출과 이익 등은 전년 대비 6%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EPS는 $10 중반대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배당 관련 내용을 보면 J&G의 현재 배당률은 3.37%이고 배당력을 보이다시피 배당금을 정말 꾸준히 올려주었습니다. 배당금을 무려 60년가량 인상해온 종목이고 올해 배당금은 전년 대비 4.2% 증가했습니다. 배당 기준일은 매년 2월, 5월, 8월, 11월 중순이고 배당 지급일은 매년 3월, 6월, 9월, 12월 초입니다. 또한 배당률 차트를 보면 현재 구간은 코로나 급락 당시의 배당률 수준으로 충분히 주목해볼 만한 구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PR 차트를 보더라도 올해 예상 PR은 14로 밸류에이션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제약기업에 비해서 저렴하다고 보긴 힘들지만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제약 부문 외에도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많이 확대 중인 만큼 배당금을 60년가량 인상해온 든든한 배당주로서 현재 주가 구간은 모아가기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저평가 미국 배당주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바로 캔뷰입니다. 캔뷰는 앞서 살펴본 존슨앤존슨의 소비자 부문이었던 기업으로 작년 5월 기업 분할을 거쳐 현재의 티커 KVUE로 상장되었습니다. 현재 주가 차트를 보이다시피 KVUE의 주가는 상장 이후 거의 손 10%나 하락하였는데요. 사업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캔뷰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일반 의약품, 화장품, 구강청결제 등의 제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올해 1분기 실적을 보면 타이레놀 등의 일반 감기약, 반창고 등을 판매하는 셀프케어 부문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하였고 구강청결제 등을 판매하는 에센셜 헬스 부문의 매출은 4.9%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피부 건강 및 뷰티 부문의 매출은 아쉽게도 4.5% 감소하였습니다. 매출 변화는 조금씩 다르지만 셀프케어, 에센셜 헬스, 피부 건강 및 뷰티 세 부문 모두 절대적인 판매량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제품 단가는 올라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실적 가이던스를 보면 매출은 3% 정도 증가할 전망이지만 EPS 예상치는 상단이 1.2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7%가량 감소할 전망입니다. 매출은 증가하지만 EPS는 감소한다는 것인데 이는 수익성이 약화된다는 뜻이죠. 실제로 캔뷰도 이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존슨앤존슨과의 인력 전환 서비스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전체 인력의 4% 정도, 약 880명 정도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에 존슨앤존슨의 지분 매각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캔뷰는 완전히 독립된 회사가 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보를 찾아봤을 때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상장 당시의 높은 밸류에이션과 실적 악화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배당 관련 내용을 보면 현재 캔뷰의 배당률은 4.29%이고 작년 8월부터 배당금을 지급한 이후로 총 4번의 배당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배당 지급 이력이 얼마 없기 때문에 향후 배당금이 잘 지급되는지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고 지금까지 배당 기준일은 2월, 5월, 8월, 11월 초이고 배당 지급일은 2월, 5월, 9월, 11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캔뷰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16배 정도로 그리 낮은 편이 아니고 이미 배당금도 이익에 비해 꽤나 많이 지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선 주가가 더 많이 하락하는지에 대해서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캔뷰는 현재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만큼 과매도 구간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과매도 구간에 대한 기준은 투자자분들마다 다르시겠지만 존슨앤존슨과 캔뷰는 모두 100년 이상 영업을 해온 만큼 우량한 기업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주가 및 실적 상황을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저평가된 미국 배당주 세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평가된 주식이라는 뜻은 그만큼 우려가 많다는 것이고 그에 반해 기대감은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들은 밸류에이션 평가상으로 충분히 많이 하락했다고 생각되면 분할 매수로 접근하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때에는 우리가 모르는 문제점들도 많을 수 있으니 덜컥 많이 매수하거나 하는 행동은 자제하고 소량씩 모아가는 습관이 성공적인 투자로 이끄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